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윤입니다. 기업에서 우리는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는 힘, 회귀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왜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요, 예측을 통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게 합니다. 회귀 분석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인과관계와 효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원인 변수 그리고 결과, 그 변수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기업에서 특정 요인이 비즈니스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그 영향의 크기와 방향성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변수 중요도와 리스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비즈니스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케팅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마케팅 활동과 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투자의 효과를 평가하고 광고, 프로모션, 가격 이런 등등의 요소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마케팅 전략을 조정할 수가 있죠. 또 의사결정 지원과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대표님이나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야 직감으로 이렇게 해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경영 전략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간략하게 회귀 분석을 좀 정리해 보면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크기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보는 거죠. 독립 변수라는 것은 원인,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있다면. 그래서 그 결과를 종속 변수라고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 변수의 일정한 값에 대응하는 결과 변수 값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그래서 독립 변수를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X라고도 하고 종속 변수를 그 결과 변수다 해서 Y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어떤 결과에 다다른다.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 예측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X는 Y에 따라 어떻게 변할까? X를 개선하면 Y는 얼마나 증가할까? X와 Y의 관계는 어떨까? 이걸 기업 경영에 조금 예로 들어서 대입을 해보면 매출액과 광고비에 따라 어떻게 변할까? 직무 환경을 개선함에 따라 직무 몰입이 증가할까? 제품 특성이 소비자 만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등등의 상당히 많은 우리가 이제 그 원인 관계 파악을 회귀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 보여지는 표에 보듯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의 광고비 그리고 거기에 그 당해년도의 매출액을 이제 했는데 2020년도부터 보면 2천만 원 광고비에 매출액 5억, 2021년 4천만 원에 매출액 7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4개년도 평균을 내니까 광고비가 4,750만 원에 매출액이 6억 2,500만 원 예시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딱 생각해 보는 겁니다. 평균으로 4,756억 2,500 나누기 4,750만 원 딱 하니까 평균으로 13.15배 정도니까 광고비 대략 한 1억 투자하면 매출액 13억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추정도 할 수 있어요. 또 달리 2024년 매출액 10억 원을 목표로 한다면 광고비는 얼마나 써야 할까? 이것도 생각했어요. 평균으로 광고비 대비 매출액 13.15배 정도 나오니까 대략 13배니까 광고비 한 7,600만 원 투자하면 10억 매출 나오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평균만 딱 계산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회귀 분석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예측할 수 있을까? 광고비와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산점도를 우리가 먼저 그려보는 겁니다. 아까 그 표에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 단위를 천만 단위로, 그러니까 숫자가 크니까 천만 단위로 이제 숫자를 간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변수 X인 광고비로부터 결과 변수인 Y, 이 매출액을 예측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이제 회귀 분석을 이제 사용할 건데요. 학술적으로 원인 변수를 독립 변수, 결과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광고비와 매출액을 좌표로 하는 점을 찍어서 산점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단위를 천만 단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2020년이 2천만 원이었으니까 광고비가 X축에 천만 단위로 해서 2, 매출액이 5억이라 그랬으니까 Y 좌표에 50을 이제 좌표에 점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좌표점을 딱 그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산점도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 연도에 이 방식으로 우리가 좌표점을 이제 찍어 보면 이제 지금 보여지는 표와 이런 직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점들 있잖아요. 이 산점도, 이 점들을 가능한 한 가깝게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그어보는 겁니다. 이 직선을 회기선이라고 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회기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산점도를 이제 구했어요. 산점도를 구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예측하는 예측식을 구해야 되거든요. 회기식을 이용해서. 그런데 적당히 선을 그었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가까운 그 산점도에 가까운 직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우리가 예측식을 구하기 위해서 수학에 좀 도움을 받아서 방정식을 구하면 y는 34 플러스 6x라는 회기식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회기식은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이제 오차 엡실론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복잡한 거 생략하고 식은 y는 34 플러스 6x라는 게 나왔어요. 이 식을 믿어야 돼요. 수학을 이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면 광고 대비 매출액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목표 매출액이 있을 때 광고비는 얼마를 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점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이 지나는 직선을 이 점들을 찍은 좌표를 찍은 이 점들의 가장 가까운 직선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이 회귀 분석의 원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기식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이렇게 해서 회기식 구하는 거구나, 예측식 구하는구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2024년 광고비가 1억 원일 때 매출액을 우리가 얼마로 추정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식을 아까 우리가 구했잖아요. y는 34 플러스 6x다. y는 뭐라고요? 종속 변수, 매출액. x는 뭐라고요? 독립 변수, 광고비. 여기다 그냥 그것만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은 34 플러스 6 곱하기 광고비야. 그럼 광고비 얼마? 1억. 그러니까 우리가 천만 단위로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10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9억 4천만 원 나오는 겁니다. 2024년 내년에 그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광고비 1억 투자하면 매출액은 9억 4천만으로 예측되는군 이라고 이제 대표님이 딱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면 매출액 10억을 목표로 한다. 야, 우리가 이번 연도 내년 2024년도에 매출액을 10억으로 한번 해보자. 야, 광고비 얼마 써야 돼? 네. 회기식이 y는 34 플러스 6x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y는 종속변수 매출액이니까 66은 100은 매출액이 10억이니까 천만 단위 100은 34 플러스 6 곱하기 광고비를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계산하니까 광고비는 얼마 써야 됩니까? 1억 1천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 매출액 10억 원을 달성하려면 광고비 1억 1천만 원이 타당하겠어 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이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대표님, 그런데 회기식이라는 이런 것을 믿고 1억이 넘는 우리 큰 돈을 광고비로 지출하기는 좀 불안합니다. 예측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아주 바람직한 직원이죠. 야, 이거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이 1억이라는 데는 거금을 쓰느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간략하게. 회기식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나? 모든 좌표점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을 지나는 직선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직선에 있어서 점들 있죠. 점들. 이게 관측값이라고 해요. 우리 아까 좌표 찍은 거. 그 다음에 그 예측값이라는 것은 이 지나는 직선을 이제 우리가 예측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측값과 예측값의 오차를 최소로 하는 직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오차를 잔차라고도 이제 해요. 그래서 그 식을 보면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한글로 이제 표현하면 y는 종속 변수는 상수항 알파 그 지금 요 상수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그래프에도 상수항 항상 주어지는 값이요. 그리고 더하기 베타는 개수 이 기울기를 얘기해요. 기울기 베타 x 독립변수 베타 곱하기 독립변수 더하기 오차 잔차하다. 이게 기본적인 회귀식입니다. 오케이. 이건 알겠어.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잔차를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구하는 건데? 지금 표 있잖아요. 2010년 매출액 Y는 50이고 광고비 X는 2이므로 잔차는 다음과 같다. 블라블라블라 해갖고 50-2X 플러스 B를 이제 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기가 다 하니까요. 이런 원리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 오차, 잔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차 1, 2, 3, 4는 오차이기 때문에 이 총합은 작을수록 좋아요. 오차잖아요, 오차. 그러니까 이때 그 잔차의 총합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쇄되기 때문에 0이 돼요. 그래서 잔차의 총합이 아니라 각 연도에 잔차를 제곱한 후에 총합을 최소로 하는 잔차 제곱합의 알파와 베타를 유도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식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나를 계속 보면 잔차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알파와 베타 값을 수학 미분 등을 구해서 우리가 알파는 34, 베타는 6이다. 그래서 아까 y는 34 플러스 6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수학 모델이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 하는데 여러분 우리 저기 34 곱하기 84 나누기 64 더하기 54 암산 이거 우리가 계산해요? 안 하죠? 계산기를 하거나 엑셀이나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바로 구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냥 이런 원리다. 그래서 이거 믿어도 된다. 과거부터 사용해왔던 그 미분이니까요. 함수와 미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엑셀 통계 프로그램을 구하면 10초 안에 이걸 구하게 되니까 원리가 이렇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이어서 야, 독립변수 너 얘기하는 그 원인 변수 있잖아. 그거 광고비 말고 광고비 그 말고 또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건데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게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